네,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모범 답안은요, 정직 질문입니다. 뭐, 이런 거죠. 진실을 말할 경우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할 수 있음에도 진실을 말한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이 질문은 어떻게 면접에서 답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면접장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정직만 물어보는 질문이냐 아니면 그냥 직업윤리를 물어보는 질문이냐 요걸 구분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소위 인터넷에서 지금 정직에 관한 면접 질문이라고 기출이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요. 1번 정직 아닙니다. 준법성입니다. 3번 정직 아니에요. 4번도 정직이 아닙니다. 다 준법성이에요. 굳이 정직을 평가하는 항목은 2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정직, 봉사, 규칙 준수 중 어느 것으로 답변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실 정직만 물어보는 질문은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정직 질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합니다. 정직은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정직을 지킨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손익에 관련한 얘기를 해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진실을 밝힌 사례를 말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직을 물어보거나 손익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정직을 평가하겠다. 이건 정직 질문입니다. 정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직업윤리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반드시 정직을 딱 집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 공직자로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정직, 봉사, 준법 이렇게 여러 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법칙, 원칙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건 준법이죠. 준법. 정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개를 제시하거나 콕 집어서 정직이 아니라 여러 개를 제시하거나 법, 규정, 절차를 따지는 질문이 나오면 이거는 직업윤리 아니면 준법성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정직은 어때요? 정직은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손익을 따지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내가 면접에서 정직에 관한 사례로 답변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직자 태도 그리고 아니면 원칙, 규정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떻다? 직업윤리 중 하나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준법성으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직에 대한 질문이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롯을 제가 두 개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례와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사례 두 가지로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 처음에 개인의 차원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경험을 얘기합니다. 제가 정직이 이 손익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손해를 감수하면서 진실을 밝힌 경험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 제출을 기한을 어겼는데 감점이 안 됐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께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성적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실을 밝혔다. 자, 이런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행동의 이유를 당연히 말씀하셔야겠죠. 공정하지 못하다. 요 정도까지만 적으시면 안 되고, 내가 이걸 진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었다. 공익을 해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서술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감점이 적용이 됐다. 만약에 성적이 감점된 사례를 활용하실 것 같으면은 이 만회해야 되겠죠. 이걸. 그래서 뭐 기말고사 때 만회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후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 후처리한 사례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본을 적어놓고 답변을 해봤을 때 시간이 너무 길지 않으면 사례 하나를 갖다가 간략하게 한 마디 정도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직했다고 해서 계속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례 하나, 나는 평상시에 계속 정직합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 답변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은 개인 차원의 답변은 끝입니다.
자, 그 다음은 조직 차원의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작성 플러스를 보여드릴 텐데, 조직 차원에서 내가 조직원으로서 진실을 밝힌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례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직 차원의 그 작성 플롯이 평가를 좋게 받기에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진실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 조직에 있는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운 거죠. 자,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조직의 손해를 감수한 채 진실을 밝힌 경험을 답변을 합니다. 이런 거죠. 동네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했는데 바로잡은 경험이 있다. 자, 근데 이때는 보세요. 손해만 입으면 안 됩니다. 당장은 조직이 내가 진실을 밝혔을 때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은 올바른 길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힌 사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당장에 피해만 있고 앞으로도 피해만 있는데 진실을 밝혀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 내부 고발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장은 피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힌 경험, 바른 길로 가는 진실을 밝힌 경험,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상황이죠. 전산 오류로 유통기한 지난 거 팔았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동료 실수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통기한 지난 거 판 걸 갖다가 밝히면은 손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밝혔다라고 이제 행동의 이유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바로 이르면 안 됩니다. 점장님에게 바로 이르면 안 되고 피해가 갈 동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맞죠? 이게 예의죠. 그 다음에 점장님께 얘기를 드렸다. 그리고 요 문구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밝혔으면 동료하고 관계는 악화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넣어두는 겁니다. 동료와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회복할 자신이 있었고 요거 하나 넣어두면 꼬리 질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진실만 밝히는 게 아니라 마트에 근무하시는 직원분에게 계속 이렇게 가면은 잘못이 크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상황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뭘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진실을 밝힘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이것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바르게 행동해서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땡땡 기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업윤리 키워드 선택하시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추천을 드리면은 준법이나 성실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평가상 유리해서 그런 겁니다. 준법은 대부분의 직무에서 유리하고요. 평가 결과도 좀 높게 나옵니다. 평가위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성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책임, 정직, 봉사, 근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평가위원들이 높은 평가를 별로 주지 않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이나 성실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